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 원룸 소위 임대, 원룸 임대를 했는데, 세입자가 2달인가 월세를, 이게 보십시다. 이게 월 65만원 내는 원룸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 보십시오. 보증금이 300만원이죠. 월차임 65만원. 그렇게 내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세입자가 2달인가 냈을 거예요. 2달. 2달치 내고, 계속 월세를 안 내다 보니까, 보증금도 다 이제 공제가 돼버리고. 1년 지났네요. 거의. 네,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고, 명도시켜달라. 그리고 밀린 보증금 다 까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8월 7일부터는 뭐 거의 다 까졌잖아요. 네, 8월 7일날 다 보증금이 날라갔네요. 날라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이제 1월이니까 이게 뭐 얼마예요 도대체, 그죠? 6개월. 예. 그죠? 상당히 많이 보증금보다도 더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해가지고 어쨌든 차임 연체가 지금 2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명도시켜 달라. 그리고 밀린 돈도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소송을 해서 제가 대리를 했거든요. 네, 그걸 작년도 이제 7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소장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만약에 이제 재소전화를 했다라 그러면 훨씬 간편하게 이제 마쳤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재판 없이.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을 내보내려면 아무리 뭐 보증금이 다 까지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소전화를 안 하게 되면. 야, 근데 65만원에 재소전화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못할 짓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변호사비가 나오겠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도. 임대인이 제 가까운 친척이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조그만 사건을 선임하기는 원래는 어려운데, 그렇죠. 친척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염가로 이렇게 좀 해드렸죠. 거의 헐값에, 거의 무료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원룸 임대차 같은 경우는 소송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소나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례로 제가 한번 마침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공시송달 신청을 또 소장이 갔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근데 참 이렇게 서글픈 사연이 계약서에 주민등록 번호하고 뭐 이런 주소하고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일부러 한 거네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몰라도 그 주소를 거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바탕으로 전입 신고 조회를 했는데 사람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성달 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공성달 당장은 받아주기 힘들다. 조금 더 그 사람 인적사항을 더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 시간이 몇 달이 더 간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원룸에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원룸엔 처음에 살다가 자기도 많이 밀리니까 그냥 문 잠가놓고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진짜 꼬였네요. 꼬였죠. 그래서 공성달까지 이제 했고, 임대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그 사람 핸드폰이에요. 임차인의. 그래서 핸드폰을 그 번호 가지고 조회를 한 거죠, 인적사항을. 그래서 인적사항을 받아낸 겁니다, 드디어. 아이고, 진짜. 김모 씨란 사람이 주민번호가 어떻고 통신 가입할 때 있잖아요. 인적사항 이런 부분을 통신사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로 영등포구 국회대로라고 돼 있는데 이 주소로 보내가지고 안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재판부가 공성달을 받아주더라고요.
이제는 거기 살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하다. 노력했다. 보낼 만큼 보냈다. 라고 해서 겨우 이제 받아서 결국은 최근에 판결이 났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나고 최후 주소 뭐 익산에 살고 있는 익산으로 가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1월 달에 났으니까 판결이 7월에 소수 제기해가지고 1월에 났으니까요. 참 애를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요. MOU 왜 이랬을까요, 이분은? 그냥 짐 빼고 나가시면 되지. 제가 뭐 이런 불탕 부동산 사건 해보니까 사람들의 캐릭터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 쓰지도 않는데 그냥 무작정 거부하고 좀 불쾌감을 표시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익산에 있을 건데 왜?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뭐 건물주로서는 사실은 임대인으로서는 그 집에 계속 들락날락할 수가 없잖아요. 열쇠도 잠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뭐 계속 조금씩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지는 이제 모르죠 이제. 집 놔두는 용도. 집 놔두는 용도라든지. 그렇죠. 근데 좀 차임도 많이 연체되고 뭐 본인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은 보통 그냥 좀 보증금 다 까질 때쯤 빠지는 게 그게 이제 상식이고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송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다가구 이렇게 원룸들 임대를 하면요 재수전 화해를 다 많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지금 명도 관련해서 재수전 화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서 조금 잘 안 되는 작은 부분이죠. 작은 계약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한다라고 할 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최소죠. 최소. 그러면은 한 6개월치 정도는 보증금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해야지 임대인이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원룸 살고 이런 사람들은 보증금 자체가 워낙 작아요. 그렇죠. 재산도 많이 없으실 거. 그렇죠. 월세 몇 번 까지면 그냥 보증금이 다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소송하면은 손해보는 그렇죠. 꼴이 되죠. 소송 비용도 못 찾아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분들은 재산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는 큰 임대차 계약보다는 그런 좀 조그만 계약일수록 보증금이 작은 계약일수록 재수전화해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 재수전 화해를 모르시는 분들은 비용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재수전화해 하려 그러면 아까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법정에 나가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비용이 귀찮잖아요. 엄청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변호사들도 간단한 어떻게 보면 합의인데 임대차 계약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고 그다음에 판사한테 신청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밀고 그래서 때 되면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합의합니다. 일종의 판사 도장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재판이야 이러면서 변호사들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저도 막 큰 건물 통으로나 막 한층 다 쓰는 그런 건 꼭 재소전 화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그만 임대차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보수 문제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된 영향, 그렇게 오히려 보증금이 작은 계약이 더 재소나이가 필요하고 보증금이 그렇죠. 좀 큰 계약은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덜한데. 크니까. 그렇죠. 1억에 막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재소나이를 임대차 계약이 큰 계약일수록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부분 중에 변호사 보수가 많이 차지하죠. 변호사 보수를 만약에 임대인 한쪽 100만 원, 임차인 한쪽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월세 15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60만 원 벌려고 100만 원, 100만 원. 그 임차인 내기 싫다 그러면 임대인이 다 내면 그러니까요. 몇 달치를 까먹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재소나이를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재소나이가 어떻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그렇죠. 안정적으로 임대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라도 꼭 변호사 선임을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요건 재소전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합의하고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시고 나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서 그 재소나회를 만들고 써내고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같이 법정에만 나가면은 끝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꼭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요런 부분들을 주의해가지고 재소나회를 좀 하셔야 된다. 셀프로라도.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이제 변호사 보수 차원에서는 제가 재소나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수가 또 한쪽당 30만 원씩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저렴하게 받으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변호사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것도 좀 아깝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서라도 재소나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혼자 전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소송도 되고 네. 신청서 작성 자체가 네. 신청서를 만들어가는 게 별 복잡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양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많이 문의 안 오면 어떡해요? 뭐 그래도 이제 이게 제가 받는 보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혼자 더듬더듬 해가지고 불안해서 뭘 30만 원 아끼느니 그런 것보다는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겠죠. 네, 그리고 또 임대차 규모가 조금 되면 규모가 그렇게 있으니까. 하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법정에 한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법정 나가서 판사 앞에서 그렇죠.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절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뭐 임대인 30만 원, 임차인 30만 원이면 리즈너블 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다를 알려드리는 거죠. 좀 나이 있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맡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이 정도면 네. 막 100이면 네. 부담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뭐 과거부터 좀 이렇게 재소나회는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조금 이렇게 선진화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재소나회가 꼭 필요하다는 제 소신이 있어서 재소나회 비용을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싼지 몰랐어요. 비싼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뭐 그렇게 한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변호사 보수가 다른 상대적으로 많이 싸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는 정말 쌌던 거고 10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흘러서 이제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고 저변이 확충돼서 변호사 보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싼.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또 유리한 여건에서 또 재소나회를 하는 것은 한번 재소나회가 이제 한 건 내면은 그 판사가 바로바로 날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그러겠죠. 예. 한 날 다 모여서 한 날 모여서 빨리. 예. 우리 재판이니까 그걸 나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잡는다. 그러니까 시간 돼서 모여 있는 건들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제가 법정 나가서 한 번에 처리하는 또 재소나회 건수가 좀 많이 되거든요. 모아서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리담회네요. 박리담회죠, 맞아요. 한쪽당 30에서 한 건은 60만 원이라 제가 한번 나가는데 별 그렇게 남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만약에 10건 한 번 가서 또 20건 괜찮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20건이면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손이 바쁘죠. 그렇죠. 그걸 뭐 한 건 한 건씩 다 이렇게 막 20건씩 이렇게 하려 그러면 손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아주 복잡한 절차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에서는 그게 그렇죠. 많이 해보셨으니까 합리적인 대가라고 생각합니다.